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특보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추가 피해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수마가 핥히고 간 지역에서는 태풍이 오기 전 복구 작업을 더 서두르는 모습인데요. 수해를 입은 주민들은 제발 이번만큼은 무사히 지나가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소정면 대곡리를 흐르는 맹곡천입니다. 지난 3일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다리가 무너지는가 하면 420m에 이르는 제방이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흘러넘친 빗물이 인근 농경지와 축사까지 덮친 흔적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튿날부터 긴급 보수 공사가 시작됐지만 제방은 유실된 구간이 워낙 긴 데다 비까지 계속 내려 일주일째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고 끊어진 다리는 손조차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긴급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또다시 집중호우가 예보되면서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잠도 못 자고 그러는 형편이죠, 지금은. 아직 복구도 잘 안 됐고, 지금도 진행 중인데, 비도 더 온다고 그래서 아주 걱정은 많죠. 천안시 병천면의 한 비닐하우스 단지. 하천 옆 수마가 핥히고 간 비닐하우스는 마치 폭탄을 맞은 듯 폐허로 변했습니다. 일단 물은 빠졌지만 밭이 온통 뻘밭으로 변해 비닐을 걷어내는 것조차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지역에서 나온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보태고 나선 덕에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또다시 전해지는 태풍 북상 소식에 마음이 급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태풍이 오면 이게 하우스도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것도 문제가 되고, 비가 와도 또 이렇게 차이면 오이 심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올 가을에 이제 농사를 이제 못 하는 거죠. 천안과 아산, 세종 지역은 기상청이 발표한 태풍의 경로상 직접 영향권은 아니더라도 간접 영향권에 놓이면서 11일까지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비가 예보된 상황. 수해를 입은 주민들은 추가 피해가 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과 아산 등 충청권은 이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 요령을 익혀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충청권은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났지만 오히려 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저지대 주택가는 침수 우려가 높아 바깥 하수구나 배수 시설에 막힌 곳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집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다면 전기와 가스도 차단해야 합니다. 중부 지역은 특히 얼마 전 내린 집중호우로 토양이 수분을 머금고 있어 지반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산 비탈 아래 위치한 주택들은 산사태 발생 우려가 높아 미리 대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축대나 담장, 옹벽 등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차량 운행 중엔 속도를 줄이고 침수가 우려되는 저지대나 하천변에는 운행이나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하차도와 같은 상습 침수 지역은 미리 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방송 등을 통해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이나 소방, 가까운 주민센터 등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중부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등의 심리 회복을 위해 안심버스를 운영합니다. 보건소 정신건강 전문요원과 사회복지사들이 탑승한 버스는 수해 현장을 찾아 재난 척도 검사 등을 제공합니다. 또 간단한 검사를 통해 이재민들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른 상담과 교육을 실시합니다. 안심버스는 오는 21일까지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침수 피해가 일어난 곳은 위생관리도 엉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염병 확산 우려도 큰데요. 자치단체들은 수해 지역에 대한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목천읍의 한 주택가. 지난 3일 내린 기습폭우로 거실과 방 안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나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마의 흔적이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마당에서 서면은 가슴까지 왔었어요. 방에는 절반까지 오고 침대까지 완전 전멸. 농인이 뭐니 다 버렸어요 지금.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이 늘면서 장티푸스와 콜레라 등 수인성 질병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보관된 음식물은 상했을 가능성이 커 모두 버려야 하고 물도 생수나 끓인 물을 먹는 게 좋습니다. 오염된 물은 닿지 않는 게 좋지만 노출됐을 땐 피부염에 걸릴 수 있어 곧바로 씻어내야 합니다. 또 오염된 물에 그 다리에 피부에 노출되면 피부염 같은 거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씻고 그다음에 그래도 좀 가렵거나 그러면 진료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습하다 보니까 그 집안에 곰팡이나 그다음에 뭐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것도 많이 서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알러지나 천식 더 유발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수해복구 종사자들은 파상풍에 걸릴 수도 있어 필요하다면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18개 반을 꾸려 침수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연막과 살균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곽은 연막 소독, 그다음에 실내는 살균 분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한 15일에서 20일 정도는 매일같이. 코로나19의 수해까지 겹치면서 지역 보건당국의 긴장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중부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 7일부터 주말과 휴일까지 내린 비로 세종시에서는 모두 7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보면 나무 쓰러짐이나 토사 유출로 인한 도로 피해가 6건이었으며 금남면 용포리에서는 산사태로 인한 토사 유출로 농경지 한 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세종시는 7건 중 6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한 곳은 오늘 중 조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길어지는 장마에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달 말까지 도시공원 등 풍수의 취약지역 332곳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복구에 나섭니다. 도는 지난 2일 아산시 송악면 유곡리 산사태 피해지와 지난달 30일 논산시 연산면 천호산 산사태 현장을 점검했으며 원인과 복구 방법을 검토해 산림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호우 피해지에 대한 조사를 오늘 14일까지 실시하고 산림청에 복구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내 산림 분야 피해액은 천안시와 아산시 등 5개 시군 136곳에 132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CCTV를 지켜보던 관제사가 공원 벤치에 쓰러진 취객의 안전이 걱정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흔히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남성 알고 보니 사기를 저지른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공원 벤치에 누워 있습니다. CCTV를 모니터링 중이던 관제사는 혹여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즉각 112 상황실에 이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공원 관제 중이에요. 그 비가 많이 왔었는데 벤치에서 자고 있어서 신변에 그 위험이 있어 보여서 방지하기 위해서 지령 보냈습니다. 마침내 지령을 받고 인근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 신원 조회 결과 이 남성은 단순한 취객이 아니었습니다. 뜻밖에도 사기를 저질러 지명수배가 내려진 수배범이었습니다. 그날 바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지명수배자로 판명돼서 바로 검거하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는 촘촘한 관제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천안과 아산에 있는 8천여 대의 CCTV를 매의 눈으로 살피는 26명의 관제사들. 이번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닌 이들의 끈기와 관심 덕분이었습니다. 중부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 연동면 송용 3리 주민들의 수건이었던 마을회관 건립이 완공됐습니다. 세종시는 기존 회관이 지은 지 30년이 지나 노후하고 협소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모두 3억 원을 들여 신축했으며 지난해 11월 착공해 8개월 만에 준공됐습니다. 이로써 지역 주민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주민 쉼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각종 행사와 주민 모임에도 편리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산시의회는 오는 11일 제4차 의원회의를 엽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근로자 종합복지관과 장난관 도서관의 인간위탁 동의안, 아산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등 7건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호우 피해로 인해 해당 부서장만 참여한 채 간략히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오는 14일 천안에서 열기로 했던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연설을 연기했습니다. 충남도당 상무위원회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행사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구 진행 상황에 따라 향후 일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지 어느덧 8년이 지났지만 지역에는 여전히 법원과 검찰청이 설치되지 않아 인근 대전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가 하면 시민주도의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돼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준현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세종시에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과 세종행정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소송 접수 건수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 건수 역시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는데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법원 신설에 따른 제반 효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처럼 세종에 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선 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민간기구도 만들어졌습니다. 일명 세종법원검찰청 추진위원회로 지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동참했으며 7일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세종시의 정보부처 3분의 2 이상이 이전해 있고 인구도 35만인 세종시의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를 위해서 세종행정법원과 지원, 검찰청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나 대법원과 같은 관련 기관에 세종법원과 검찰청 설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해 나가는 한편 시민 여론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서명운동을 해서 세종 시민들의 여론을 홍보를 할 것이고 충청권 민관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충청권에서도 같이 연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에서 적극 나서지 못했던 부분을 추진위원회가 메워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세종법원검찰청 설치가 한층 탄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는 오는 28일까지 제26회 아산 시민 대상의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효행 예양과 교육복지, 문화체육, 경제환경 특별봉사 등 5개 부문이며 추천 당시 아산에 3년 이상 거주한 개인 또는 단체입니다. 또 아산 지역 기관 단체장이나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각 읍면동에 문의하면 됩니다. 세종시 보건소가 임신 또는 출산부를 비롯해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영양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영양 플러스 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선정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세종시 거주자이며 빈혈이나 저체중과 같이 영양 위험 요인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임산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부합하면 영양 위험 요인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나 다른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보건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천안 지역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839명이 면허 자진 반납에 동참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해 4월부터 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해 왔으며
올 4월부터는 천안사랑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납 편의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통합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이 2주 연속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첫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은 2.77%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주보다 상승폭은 소폭 낮아진 것이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또 전세 가격은 2.41% 올라 지난주보다 0.14%포인트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감정원은 정부 부처 이전 논의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세종시 전 지역에서 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 5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인구와 사업장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주민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합니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가 오는 11월에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 참여할 조사 요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총 280명이며 천안에 살고 있는 만 18세 이상 시민이면 됩니다.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통계청이나 천안시 통계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세종시 조치원읍 중림리와 부강면 부강리가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두 곳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으로 우선 내년도 국비를 확보해 지역 주민들에게 미세먼지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미세먼지 알림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집중관리구역과 주변 도로에 도로 청소차와 살수차를 집중 운영하고 미세먼지 발생 사업자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을 유도해 나가게 됩니다. 충남 테크노파크는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 20곳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친환경 자동차 부품, 바이오식품 분야의 충남 지역 중소기업입니다. 시제품 제작과 컨설팅, 마케팅 등 최대 3천만 원 상당의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충남 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선일 ENG에서 플라스틱 사출 제품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5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5-736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더존앤테크에서 철제 울타리 제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5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2-52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산업기계에서 판금 제품 조립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3-733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